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뉴스에서 부동산 투자 위험군 대략 한 800만 채가 머지않아 부동산 대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 위험군은 이른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갭투자, 외지인 투자자, 영끌 매수자, 그게 바로 대표적 그룹입니다. 집값이 추락하면 원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에 내몰리거나 파산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죠.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 부동산 핵폭탄 소식. 800만 하우스푸어 난리통. 말이 여러분들 800만 채지. 이거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이 하우스푸어들하고 플러스 공급 과잉인 한 200만 채, 그래서 1000만 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깡통이네요. 이 깡통 속에 아파트가 있네요. 이제 깡통 아파트가 속출할 겁니다. 매물 폭탄 6가지, 이게 문제는 동시에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공급 부족이다, 매물 부족이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집은 지금 남아 돌아요. 가진 자가 너무 많이 끼리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나는 거죠. 자, 매물 폭탄 800만 채. 가장 많은 매물이 다주택자에게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매물이 절대적이고요. 물론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도 그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이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그리고 법인 매물 들어보셨죠? 그리고 갭투자 매물,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 그리고 외지인 투자 매물, 자, 지방에서 서울을 하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든, 영끌 매물, 주로 2030으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의 영끌 투자,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핵심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물량 폭탄. 그렇다면 아까 하우스푸어 800만 채에다가 1000만 채, 왜 1000만 채가 됐냐? 3기 분양 플러스 매물 폭탄을 합치니까 그래요. 여기 3기 신도시 분양 한번 보세요. 되게 많죠. 신도시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속, 그 다음에 하남 교산, 여기 과천이 있죠. 이렇게 6군데가 신도시인데 그 위에 이 색깔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30개나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대략 이거 플러스 또 뭐가 남았냐면 이제 추가 신도시 있잖아요.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또 나오면 한 40, 50군데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시면 공급 물량 폭탄, 3기 신도시 택지지구 90만 호에다가 3기 신도시 플러스 이제 서울까지 포함시키면 127만 호. 여기에 추가 80만, 이게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 하면 정확하게 210만 정도가 돼요. 그냥 대략 한 약 200만 잡아도 여기에 매물 폭탄, 아까 임대주택 사업자 160만, 뭐 다주택자 640만, 임사 다주택 뭐 합쳐갖고 800만, 도합 200의 공급, 800의 매물 해서 1000만 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감 따먹듯이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올 거예요. 갭투자는 집값 폭등 투기 공장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다주택자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뭐 또는 법인이 됐든 영끌이 됐든 뭐가 됐든요, 재밌는 게 그거의 투기 공장이 갭투자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이걸 지금 이걸 안 막고 못 막으니까 집값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집값 폭등 투기 공장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 갭투자를 주로 누가 하느냐? 다주택자가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임대주택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뭐 월세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빌라나 이런 것들이지.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법인 사업이 한동안 이제 경고를 하니까 막 내놓다가 요즘 다시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끝까지 경고를 줬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 그냥 표를 의식해갖고 조금 지나면 그냥 있으나 마나. 30대도 갭투자의 선봉입니다. 선봉. 증여. 무슨 증여가 갭투자냐고요? 전세 끼고 투자한 증여가 더 많아요. 그냥 자기 돈 주고 증여하는 것보다.
이걸 이른바 부담부징여입니다. 괜히 부담부징여 했다가 나중에 양도세 차익이 엄청 센데 양도세 폭탄 맞지 마시고요. 징여를 하더라도 부담부징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현금징여를 하던가 해서 본인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외진 투자. 외진들이 무슨 거기 가가지고 실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다 갭투자입니다. 정말 갭투자 투기 공장이죠. 여러분들 다주택자가 250만 명 매물 폭탄 800명짜리 쏟아지는데 자, 다주택자 매물 한번 볼까요? 다주택자가 주로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요. 5채 이상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수가 많은 사람들의 증가폭이 커요. 다주택 징벌적 세금 버티기 힘들겠죠. 근데 지금은 양도세가 워낙 크니까 못 파는 거야.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아요. 세금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버팁니다. 그나마 보유세는 버틸만 하거든요. 세금 부담이 있고 이제 수도권의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하락장이 되면 하락기에는 집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다주택자가 돼요. 내놓기 싫어도 내놔야 돼요. 왜? 전세값을 못 돌려주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 보세요. 여기 2012년부터 18년 160만에서 지금 219만, 대략 한 지금은 240~5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엄청 많죠. 240~50만이 약 한 700만 채, 800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거 빼버리면 그 물량 폭탄이 어마무시하죠. 5채 이상 다주택자 증가폭도 자 10.5에서 11.8로 늘어났고 4.1에서 4.3, 0.3에서 0.2 이렇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두 번째는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된 매물들이 쏟아진다. 특히 이제 아파트가 문제가 되겠죠. 임대주택 활성 방안으로 2017년 이후에 급증합니다. 그래서 160만을 돌파시켰어요.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는 한 50만 좀 언저리 드는데 주택수가 160만 채야. 임대주택 사업자 증가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말소 전에는 안 팔잖아요. 그래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대주택 사업을 낸 사람들은 예전에 낸 사람들은 세금 1도 안 돼요. 1000채가 됐든 2000채가 됐던 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금 안 낸다고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옛날에 10억 갖고 몇백억 번 사람도 많아요. 임대주택 사업 내가지고요. 임사 아파트, 이제 아파트는 작년에 폐지됐고, 자, 이제 주택까지도 폐지 한 해 만에 지금 말들이 있는데, 글쎄요. 자, 만기 도래야 해가지고 매물 폭탄이 이제 되겠죠. 점진적으로 집값 하락. 뭔 말이냐면, 이제 임대주택 사업이 말소가 되면은 당연히 한꺼번에 쏠리면서 안 팔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하락장에 확률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임대주택 사업자 누적 보자고요. 19년까지 나왔는데 대략 44만? 한 50만 된다고 했죠, 제가? 점점 늘어나네. 여기 보세요. 2015년에 13만 밖에 안 됐던 게 50만 가까이. 특히 2017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매물 잠김이 된 거고요. 59만이 지금 150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증가 수익이 보세요. 자, 2008년 거의 늘어나지 않았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2010년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14년, 15년, 16년, 특히 여기에 17년이에요.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법인사업자 매물 폭탄. 법인사업자는 한 번은 털어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네요. 자, 2018년 이후에 폭발적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하려고 부동산 매입하여 집값 폭등을 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없는 법인들이 자꾸 집을 매입하는 거야. 불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겠지 뭐. 이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전혀 왜 부동산 매입할 이유가 없는데 사업자 내가지고 집을 매입해. 이거 세금 때린다고 하니까 좀 주춤하더니 또 늘어나고 있어요. 법인 혜택 대폭 축소 및 부동산 매입 제한을 했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매도 증가하고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매입이.
여기 보시면 법인 매도 보세요. 1월달 3천, 이게 작년 거예요. 2월달 3,200 쭉 늘어나다가 7월달에는 8,200까지. 서울도 엄청나게 꾸준하게 증가했죠.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법인 증여도 엄청납니다. 6천에서 14,000. 서울은 1,000에서 3,000. 정말 천문학적이죠. 여기 보세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2020년 지나고 나서. 이거 막아야죠. 임대주택 사뿐만 아니라 이 법인도 아파트 못 잡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잡게 하든 못 잡게 하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락장이 한꺼번에 쏟아진다고요. 자, 갭 투자 매물 폭탄.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죠. 자, 2016년 이후에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강남도 갭 투자가 엄청 많아요. 전세가율을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해 가지고 집값 폭등을 유발합니다. 전형적인 집값 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을 하면 못 돌려줘요. 집값 폭락하겠죠. 임대차 3법 지금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하락장에는 아마 전세값과 함께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규제 지역별 갭투자 이게 보세요. 자, 서울 건수가 이러면 6,000건이라면 갭투자가 3,600. 재밌는 것은 거의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비중이. 보세요. 실거주자보다 갭투자가 더 많아요. 갭투자가 뭡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갭투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거주 할 사람이. 그렇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갭투자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락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매물 폭탄이 터지는 거고요. 여기 강남도 보세요. 강남도 거의 반절. 그 다음에 경기도도 4천인데 경기도는 반절이 넘게 갭투자했고, 세종도 400인데 200대, 대구 거의 뭐 반절 넘고, 인천 대부분이고, 대전 대부분이고. 지방이 집값이 오히려 전세값이 싸니까 바짝 붙었으니까 갭투자가 많아. 여기 보시면 전세 끼고 집 산 갭투자를 봤더니 무주택자는 43%가, 무주택자들도 43%나 전세 끼고 투자해. 그리고 1주택자는 또 하나 집을 잡으면서 42.5% 갭투자를 해. 다주택자들은 갭투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사는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지인들 매물폭탄 동시에 역시 쏟아집니다. 외지인 2018년에서 19년 여기서 특징적인 게 특히 집값을 잡아야 할 2017, 18 이때 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정책은 25번이 나왔는데 어떻게 투기 세력들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헛발질만 한 거죠. 헛발질. 제가 보기에는 헛발질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폭등해갖고 세금 많이 뜯어내려고 양탄자를 깔아준 거예요. 왜? 하나같이 지금 뭐 다주택이든 임대주택 사업자든 갭투자든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것도 외진 투자도 2018, 29년이 제일 막 팍팍 늘어나기 시작했어. 집값 폭등기에 외진 파상력으로 매수.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이것도. 외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갭투기. 여러분들 막 봉고차 끌고 투자했다는 거 여러분들 더 잘할 거예요. 아마. 투기 집값 폭등의 1차 원인은 갭투기를 한 외지인들이에요. 실거주 이후에 세금 폭탄이 지금 이제 앞으로 예고가 돼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거주 안 하게 되면 세금 세죠. 자, 갭투자 대부분이 임대차 3법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이제 나중에 폭증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파란 게 실거주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파란 게 좀 많았죠. 그러다가 이게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빨간 게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즉 외지인들 투자가 이렇게 뒤로 갈수록 확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은 투기하면 돈을 버는구나, 이런 불로소득이 창고라고 다들 그게 어떤 코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강남 3구 매입 비중이 옛날에 2007년 정말 집값 폭등했을 때 많이 됐다가 이때 잡은 사람들 쫄딱 망했어요. 쭉 떨어졌죠. 2014년까지. 그러다가 18%까지 떨어졌던 게 강남 이게 비율이 또 늘어나요. 자, 2020년 25.6을 찍었네요. 제일 갈수록. 지금 강남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돈 많지 않은 사람들 하락장에
아마 반토막 나버리면 파산되는 거예요. 경매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2011, 12, 13, 14, 15년에 맨날 상담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특히 강남 사는 사람들. 강남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 부자가 아니에요. 특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이 가까운데 더 위험합니다. 가까우니까. 영끌, 매물폭탄 동시에 터진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최고 수준이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죠. 집값 거품 사실상 세계 1위라고 얘기했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대출을 과다하게 끌어가지고 부동산 폭등시키는 거예요. 경기 위축으로 소득이 축소되면 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매물이 폭증하고 역시 경매가 증가하겠죠. 여기 보면 연령대별로, 자 30대가 지금 1620이 제일 많이 매수했네요. 2021년 3월달 기준 전체의 36.1%, 40대는 1227, 30, 40대가 압도적으로, 특히 30대가 영끌의 선두주자야. 대출 볼까요? 2017에서 2020년 8월달까지 5대 은행에서 빌린 거. 자,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담보대출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신규 취급에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30대가 47.2로 33.3% 무려 1등이에요. 영끌 엄청나네요. 거의 50%에 육박하네요. 자, 그 다음에 40대 44.6, 31.4%를 차지하고 있죠. 둘이 합쳐갖고 64%예요. 즉 30대가 영끌이 아주 심하다. 나중에 매물폭탄 터지게 되면 가장 먼저 털어낼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일본의 빈집 충격적입니다. 2024년 대략 현재 20%를 넘었다고 그래요. 일본도 임금 밀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북쪽이 조금 홋카이도 쪽은 추운 나라라 사실 따뜻한 지역만 따지고 나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임금 밀도가 낮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그런데도 10개 중에 2채나 피었어요. 지금 20%가 지금 빈집이야. 빈집.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 고령화는 일본보다 빨라요. 저출산은 이미 더 심해요. 일본보다. 2030년 정도 되면 3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 빈집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만 밖에 안 됐던 게 2019년에 151만, 얼마 전에 봤더니 180만 채를 넘었대요. 벌써 200만 채 육박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10년 후면 인구가 급감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20%에서 30% 사이가 될 거예요. 집이 이제 남아돌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시골집만 남아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신도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가까운 신도시도. 아셨어요? 자, 한일 주택 땅가 거품 비교. 지금 일본은 꼭지를 언제 찍었냐? 1991년, 여기 91년. 그러다가 쭉 빠져서 이만큼이나 떨어졌고, 미국은 꼭지를 언제 찍었냐? 2008년. 쭉 빠져서 지금 현재 이랬다 올라가는 중에 있고, 한국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폭락한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가 터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2013년에 잠깐 무너진 적게 전부예요. 이제 추락하게 되면 이렇게 갈 일밖에 안 남았죠. 일본을 닮아가면 이렇게 갈 것이고, 미국을 닮아가면 이렇게 갈 것이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의 GDP 대비 비율, 이번에 땅값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진한 색깔이 한국이고 점선이 일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근데 우리나라가 더 쪘네요. 모양이 진짜 데칼코마니 같이 쌍둥이인데, 거의 가다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게 2004년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땅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패턴이 돼버렸는데 일본은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보세요. 1991년 이후로 거의 내려갔다가 최근에 와서 2018년, 19년 와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내리막길이었다가 이제 다시 또 크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일본하고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어. 이렇게. GDP 대비 따져봐도 땅값이 너무 거품이 심해요. 우리나라는 땅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붕괴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2011년에서 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를 봤더니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어때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즉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저출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구 구성 비율도 1인 가구가 33.3이고 2인 가구가 25.8로 둘이 합쳐가지고 무려 56%나 돼요. 어마무시하죠. 이제 이게 앞으로 10년 지나면 65에서 70%.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이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소화할 확률이 좀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부동산 해프단 소식 800만 하우스 푸어. 예전에는 한 400만 정도 됐어요. 2013년에. 이제 그거의 2배 이상이 하우스 푸어 난리통. 지금 집을 짊어지고 가고 있네요. 이거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꽃길을 걸어온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대세하락의 길을 걸으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뢰밭을 밟아가지고 터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